안녕하십니까. 예, 현대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대체의학까지 섭렵하여 여러분 치료에 진심인 진재통 의원 이종진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건염, 건이라는 것은 힘줄이지 않습니까?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그 구조물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뼈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팔을 든다거나 팔을 편다거나 걷는다거나 어쨌든 관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줄이 항상 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힘줄 같은 경우는 대개는 뼈와 뼈 사이에서 연결시키는 구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석회가 쌓여가지고 움직일 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은 자극이 되죠. 자극이 돼버리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극이 되는 부분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회가 쌓이는 부분은 어디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석회성 건염이 어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회는 어깨만 쌓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무릎에도 쌓이고 발목에도 쌓이고 어디든 다 가능해요. 하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85% 이상의 석회는 대부분 어깨에 쌓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병원 문 열기도 전에 앞에서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꽤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모시고 오면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대개는 그런 10중 8구 석회성 건염이에요. 그리고 어깨에 쌓이는 석회성 건염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위가 회전근개고요. 회전근개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으로 많은 부위가 극상근이라고 하는 회전근개 힘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극상근이라는 것은 어깨뼈 있죠. 견봉뼈,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팔뼈. 이렇게 팔이 왔다 갔다 움직일 때 그 사이에 극상근이라는 그 중에 힘줄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다 그러면은 그 극상근이 회전근개 힘줄 중에 하나인데 그게 파열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석회도 거기에 많이 끼게 됩니다. 거기에 끼면 실제로 통증은 제일 심하겠죠. 그냥 근육을,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석회 힘줄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 해서 통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통증은 2배로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은 환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석회성 건염이라는 것은요, 되게 석회가 쌓이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리 칼시픽, 그 다음 칼시픽, 포스트 칼시픽, 그러니까 전 석회기, 석회기, 후 석회기 3개로 나눠지고요. 통증을 유발하는 시기는 석회기 중에서도 또 석회기 안에서도 3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마지막 단계인 흡수기가 있습니다. 예, 업쇼선 페이스 해가지고 흡수기에서 통증이 많이 일어나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 낭이 형성돼가지고 이쁘게 석회가 있거든요. 석회는 사이즈는 보통 1cm를 기준으로 해서 1cm보다 작으면은 중간 정도, 1cm보다 크면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석회성 건염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석회성 건염을 치료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석회가 쌓여 있으면 이거를 흡수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냥 빼내면 제일 좋겠죠. 관절경을 집어넣어서 석회를 확인하고 이 치약을 짜듯이 짜내서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관절경 되게 굵은 관절경이 어깨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굵은 이런 카테터들이 치료를 위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깨가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그죠? 넓지 않은 공간에 막 후비고 들어가 버리면 다른 구조물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깨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쳐버리면 그게 또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예, 과연 있습니다. 일단은 외부에서 자극을 줘가지고 그걸 녹일 수 있겠죠. 우리 보통 결석 아시죠? 요로결석, 담당결석,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요로결석이 있으면 환자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있어 보면요, 환자분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옵니다. 아파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난리가 나요. 그게 보통 요로결석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요로결석은 그만큼 아픈데요, 그런 아픈 돌이 어깨에 있으니 어깨는 얼마나 아프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체외 충격파 세속수를 가지고 깨서 없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충격파를 가지고 그쪽 부위에, 석회성 건염이 있는 부위에 정확히 대고 자극을 줘버리면 분리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흡수를 시켜요. 이거를 잘게 가로내버리면 우리 몸은 그걸 흡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없던 게 생기는 것처럼 생긴 것도 흡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파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이따 추후에 주사기로 제가 빼낸 케이스를 직접 찍어 놓은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이 석회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초음파, MRI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접근 쉬운 것이 엑스레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오면 석회는 당연히 보이거든요. 왜냐면 엑스레이라는 것은 뼈를 찍는 사진인데 그 안에 석회가 결국은 뼈하고 비슷한 칼슘 조직이다 보니까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찔러넣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같은 영상이 없으면은 솔직히 말씀해서 그걸 빼내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 부위에서 바늘을 정확히 찔러 넣어서 그 안에서 어떤 주사를 하냐면요, 제가 하는 주사는 이제 H라제, 히알루론사제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거랑 이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마취제, 리도카인을 좀 넣습니다. 그와 함께 노멀셀라인, 물을 섞어가지고 이 3가지 용액을 섞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건데요. 야, 말도 안 된다. 돌인데 돌에다 물을 어떻게 집어넣냐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완전 딱딱한 돌은 아니에요. 이 완전 딱딱한 돌이 아니라서 이게 조금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늘을 딱 정확하게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씩 넣으면 이게 들어가요.
이게 조금 인고의 과정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렇게 석회 안쪽에 최대한 석회를 터뜨리지 않고 약물을 최대한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번 이 물을 집어넣었다 뺐다 말았다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 녹아가다 보면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공간이 만들어진 부분에다가 약물을 조금 집어넣으면 그 압에서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주사 바늘을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은 이 H라제라는 주사제가 뭐냐면 녹이는 주사제인데, 우리 보통 여성분들이 이뻐지려고 필러를 집어넣잖아요. 코나 이마에. 그러면 이게 잘 이쁘게 되면 좋은데 가끔 안 이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걸 녹이 없애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녹이 없애버리는 주사가 바로 H라제라고 주사고요. 그 H라제, 정확한 명칭은 히알루로닌 다제인데요. 이 주사제가 이 석회 안에 들어가도 조금 녹입니다. 그러면 물 성분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압력을 줘가지고 녹인 거를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석회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환자분께 보여주면 환자분 굉장히 신기해하고 고마워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병원에서 직접 환자분을 석회를 뺀 그 치료 과정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지금 초음파 영상상 석회를 확인했고요. 이 확인된 석회에 바늘이 들어갑니다. 바늘이 정확히 들어가서 석회 근처에 갔을 때 환자분께 조금 아프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석회를 뚫을 때 통증이 좀 있거든요. 자, 뚫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제가 준비한 주사용액 H라제, 그리고 리도카인, 그리고 노말셀라인 섞은 용액을 가지고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합니다. 이게 손가락이 되게 아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넣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또 너무 힘을 세게 줬다가 석회가 터져버리면 환자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힘 조절을 해가지고 적당한 시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회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녹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축약한 동영상입니다. 실제로 이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석회가 빠지고 나오면 보시면 굉장히 시원하죠. 그냥 석회가 빠지는 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데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걸로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데요. 그리고 이 뽑아진 것을 이제 충분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로 H라제라는 주사제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자체로도 조금 녹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봤을 때 환자분 많이 좋아져 있고 초음파를 다시 보면은 석회가 사이즈가 많이 줄어 있어요. 자, 이와 함께 이렇게 석회가 뽑아진 것을 환자분께 보여주고 치료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석회성 건염을 그렇게 주사로 빼내고 나면 실제로 한 번에 다 빼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남아있을 수 있고, 이것이 주사로 인해서 H라제가 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물러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충격파를 때려가지고 그거를 자극해버리면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환자분들에게 권해요. 저하고 석회를 빼내고 나서 지금 많이 편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파를 이연해서 치료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충격파만 하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석회를 빼내고 석회를 무르게 만들어서 충격파를 가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흡수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은 환자분들 빨리 많이 좋아집니다. 예, 석회를 빼고 나면, 그리고 충격파를 하고 나면 석회가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또 실제로 또 석회를 건드리고 나면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 치료 이후에 환자분들이 한 반나절에서 한나절 정도, 그러니까 보통 지금 치료하면 오늘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정도, 그 정도 시간까지 환자분들이 좀 불편감을 호소하십니다. 실제로 석회를 빼고 난 다음에 석회를 뺄 때 마취에 작용해서 통증이 많이 깔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취가 풀리면은 조금은 통증이 유발되는 말이고요.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 정도는 없습니다. 단 환자분들이 되게 놀래세요. 이게 좋다가 갑자기 또 아파지냐, 또 다시 이거 심해지는 거 아니냐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환자분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추후에 다시 치료하면 거의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현대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대체의학까지 여러분 통증에서 해소되는 그날까지 항상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진재통의원 이종진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